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얇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발가락과 발바닥에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점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느끼는 이 감각에는 이름이 있고 원인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저림, 그 무감각, 때로 발에서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 타는 듯한 느낌을 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의 의사가 이 단어를 당신에게 사용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혼자 대응해 왔다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병증이 그냥 살아가며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영구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며 시도해볼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발까지 쭉 뻗어 있는 긴 신경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닿을 때 명확한 신호를 뇌에 보낼 능력을 잃습니다. 무언가가 얼마나 뜨겁거나 차가운지 또는 발이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말입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몸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 이상하고 단절된 느낌입니다. 마치 당신의 발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부분은 느낌입니다. 마치 당신의 발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연구했고 대부분의 주류 건강조언에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발은 몸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근육, 혈액순환, 뇌의 균형 중추, 그리고 전반적인 안정성과 독립성 감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당신을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도 함께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피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당신의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조금씩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약해집니다. 그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결과입니다. 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신경병증이 하나의 큰 위기로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발이 정확히 어디에 닿는지 느끼지 못해 연석에서 발을 헛디디고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생활 상황, 당신의 자신감, 어쩌면 당신의 인생 궤적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놀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 조언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발에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이고 진짜인 근육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은 당신 몸의 다른 모든 근육처럼 움직임과 운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발과 하체의 근육이 강해지면 실제로 신경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가 발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전등 스위치가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는 조광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병증을 위해 그 조광 스위치를 조정하는 가장 활용도가 낮은 방법 중 하나는 표적화된 움직임, 특히 의자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잠깐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 노인들은 단지 앉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의 많은 것이 부드럽고 접근 가능하며 발과 하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반응하게 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그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실용적인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자 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의자 운동이 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앉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들을 올바르게 하면 당신은 거대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계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당신의 발과 하체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뇌와 발 사이의 의사소통선을 다시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폿을 완전히 안전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문제가 있어도, 넘어질까봐 두려워도, 오랫동안 앉아만 있었어도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발과 하체의 다른 부분을 목표로 합니다. 각각은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함께하면 놀랍도록 강력한 효과를 만듭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종종 단 몇 주 안에 저림이 덜 강렬해졌다고 보고합니다. 무감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발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실제로 치유되고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뇨병이 있거나 당신의 신경병증이 다른 심각한 의료 상태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사는 당신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당신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관련된 신경병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움직임들은 안전하고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고 지금 바로 할 수 없더라도 나는 당신이 따라오길 원합니다. 그냥 배우세요. 시각화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그것의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곧 이것을 시도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내가 발톡톡 치기와 누르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면에 평평하게 엉덩이 너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발이 앞부분만 움직이고 위아래로, 계속 위아래로요. 당신은 20번에서 30번 정도 톡톡 치고 당신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발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번에서 30번의 톡톡 침 후에 당신은 발의 공 부분을 지면에 단단히 누르고 약 5초 동안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발의 공 부분을 지면에 단단히 누르고 약 5초 동안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초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른 발에서도 전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발당이 번 또는 3번 합니다. 이것이 왜 작동하는가? 당신의 발 위의 근육들은 신경병증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톡톡 치고 누르면 당신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봐요. 이 발은 여기 있어요. 여전히 작동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것은 마치 당신이 계속 더 조용해져 온 대화의 음량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발이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현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저림으로 묘사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저림입니다. 그것은 활동적이고 반응하는 종류의 저림이지 당신이 느껴온 죽은 무감각한 종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운동은 내가 발목 원그리기와 구부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만 이제 당신은 한 발을 지면에서 조금 들어올 것입니다. 그저 움직일 조금의 공간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로요. 이제 매우 천천히 당신은 당신의 발가락으로 원을 그릴 것입니다. 당신 앞 지면에 시계판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발가락을 사용하여 그 시계판 주위를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은 한 방향으로 천천히 쭉 한 번 이상 도는데 아마 10번 정도,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다른 방향으로 10번 하고 싶습니다. 이 움직임은 당신의 발목과 발로 쭉 뻗어 있는 모든 작은 신경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가락을 최대한 내려 가리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당신의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위로 당길 것이고, 당신은 이것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약 10번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다른 발에서도 같은 것을 합니다. 몇 초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발가락을 최대한 내려가리킬 것입니다. 최소한 당신은 한쪽에 한 번 합니다. 당신은 이 운동의 마법은 당신의 발목과 발의 모든 관절을 전체 운동 범위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절이 정기적으로 전체 범위를 통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흐르는 신경은 끈기 있게 되기 시작하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펴지지 않은 오래된 고무줄처럼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전체 범위를 통해 움직이면 당신은 그 신경들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은 내가 발아치 누르기와 놓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당신은 작은 물체가 필요합니다. 테니스 공이나 핸드볼이거나 심지어 말아 올린 양말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자에 앉아 있고 당신은 이 물체를 당신의 발아치 아래에 놓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물체 위에 당신의 발을 누르고 당신이 누르면서 당신은 천천히 이 물체 위에서 당신의 발을 앞뒤로 굴릴 것입니다. 당신은 약 30초에서 1분 동안 이 물체 위에 굴려서 당신의 발아치를 마사지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일 수도 있으며 여기가 그 이유입니다. 당신의 발아치는 당신의 전체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반응하는 신경 종말을 포함합니다. 그 아치는 당신의 신경계를 위한 사령부 같은 것입니다. 그 신경들이 자극되고 제대로 작동하면 그들은 균형을 도웁니다. 그들은 조정을 도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체 신체가 안정적이고 뿌리 깊게 느끼도록 도웁니다. 하지만 신경병증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당신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당신의 발이 불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 운동은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당신이 물체 위에서 굴리기를 마친 후에 당신은 당신의 발을 다시 지면에 평평하게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확히 다른 발에서도 같은 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원한다면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네 번째이자 최종 운동은 내가 서기 기울기와 균형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나는 당신이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을 의자 등받이 뒤에 놓아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매우 천천히 당신은 당신의 의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뒤꿈치는 지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세를 아마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발의 감각을 주목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림을 느낄 수도 있고 활성화를 느낄 수도 있고 조용했던 근육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천천히 당신은 아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발뒤꿈치가 다시 지면에 닿습니다. 당신은 몇 초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발뒤꿈치로 이동시킬 것이고 당신의 발뒤꿈치란 당신은 이것을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감각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두 발 모두 지면에 평평합니다. 당신은 몇 초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전체 시퀀스를 반복할 것입니다. 발가락 올리고 유지, 중앙으로 돌아가고, 발 뒤꿈치 올리고 유지, 중앙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아마 총 5번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균형과 고유 감각, 즉, 당신이 공간에서 어디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신체의 감각을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그 감각을 잃습니다. 당신은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은 걷기가 두려워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무게를 이동시키고 당신의 발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연습을 하면 당신은 그 연결을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개의 운동을 매일 하면 비록 당신이 단 10분에서 15분만 해도
당신은 단지 당신의 발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전체 신체에서 연쇄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당신의 기분이 개선됩니다. 당신의 수면은 종종 당신의 신체가 더 뿌리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개선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당신은 더 많이 움직이고 당신이 더 많이 움직이면서 당신의 신경병증 증상은 계속 감소합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에 대해 정말 명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경병증을 밤새 고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의 신체가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렸고 당신이 실제 개선을 보기 위해서는 수주에서 수개월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모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차이를 언제까지 느끼나요? 그리고 정직한 대답은 그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더 경미한 신경병증을 가진 사람들은 첫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무언가를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최소 3주에서 4주 동안 꾸준히 이 운동들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개선을 보고합니다. 저림이 약간 덜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밤에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단에서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서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형태나 완벽한 일관성으로 이 운동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을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체에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고 싶고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잘 작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의도에 반응합니다. 나는 또한 이 운동들을 하는 동안 어떤 통증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나 평상시와 다른 감각은 정상이며 특히 당신의 발이 오랫동안 무감각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증은 움직임을 완화하거나 수정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신체의 말을 들으세요. 그것은 똑똑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년에 걸쳐 주목한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이 약간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산책합니다. 그들은 더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쳐져 더 나은 전반적인 건강을 만듭니다. 당신의 발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독립성의 기초입니다. 당신의 발이 더 잘 작동할 때 당신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 건강이 전체 건강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일관된 움직임이 의학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최신 연구가 이제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발의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균형, 더 적은 낙상, 더 나은 인지 기능,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나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안전, 당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들이 신경병증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거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가 이 운동들을 시작했고 몇 개월 안에 그들이 다시 산책하고 있고 친구들을 방문하고 있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운동들을 한번 시도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지금 바로 영원히 약속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시도하세요. 모든 4개의 운동을 순서대로 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주목하세요. 무언가가 이동하는지 주목하세요. 약간이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세션 후에도 즉시 뭔가를 주목합니다. 당신은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패턴에 반응합니다. 셋째, 당신의 발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매우 간단한 메모를 유지하세요. 이것에 대해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첫 주 동안 아침과 저녁마다 빠른 생각을 하세요. 저림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당신의 균형이 다릅니까? 당신이 당신의 발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 후에 당신은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놀랄 수 있습니다. 저림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당신의 가족 구성원, 당신의 의사, 당신의 친구에게 말하세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이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거나 당신의 발에 대해 더 적게 불평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신체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발이 다시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체를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신경병증이 당신이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무언가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관된 행동은 시간에 걸쳐 실제 변화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아두길 원하는 다른 무언가는 당신이 이것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경병증, 발이 저림, 하체의 무감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당신의 무언가입니다. 여기가 구체적이고 가능하고 의자 기반 루틴입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시니어 건강의 미래가 더 많은 약물이나 더 많은 개입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체와 다시 연결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매일 작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운동은 그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 당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 세월 동안 당신을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 이상 정확히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도 심지어 신경병증이 당신의 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어도 당신의 신체는 여전히 당신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여전히 개선과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을 존경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당신에 대항하는 대신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발의 신경병증이나 저림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궁금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신경병증에 대해 올바른 조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런 운동처럼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나는 정말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신경병증과 발이 저림을 다루고 있는 당신의 삶의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그들에게 보내세요. 당신이 그들이 그들의 발을 다시 얻도록 도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균형과 낙상 예방에 대해 무언가를 공유할 것이고 당신이 정말로 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질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는 다른 영역입니다.